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횟집을 리뷰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다 라는 대략적인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곳은 그 기준을 깨버린 역대급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가성비가 어떻게 좋냐고요? 일단 이 모둠회 한 판에 55,000원으로 이것만 봐도 가성비가 괜찮은데 여기에 추가로 해산물 안주가 더 나옵니다. 서울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게 믿기질 않더라고요. 게다가 역가도 멀지 않은 곳이라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적인 오늘의 식당,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탐포포입니다. 이곳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숙성의 전문점으로 계절감이 드러나는 자연산 횟감부터 해산물까지 굉장히 다채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곳인데요. 그래서 메뉴도 자주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평일 오픈 시간인 오후 4시에 방문했으며 처음엔 두세 팀 정도가 있었는데 6시에 가까워지니까 자리가 점점 채워지더라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미 인기가 많은 식당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고 메뉴판을 살펴봤는데 음식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어요. 숙성회를 시작으로 해산물, 튀김, 탕 등 다양한 해산물 요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걸 먹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곳의 대표 메뉴라 불리는 모둠 사시미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밥집 개념이 아닌 술집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술은 필수로 주문해야 합니다. 술은 와인, 사케, 소주, 맥주, 하이볼 등 다양하게 있기에 이는 취향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한치 다리 무침. 한치 다리를 삶아서 고춧가루, 초간장을 곁들여 나물과 함께 버무린 음식입니다. 이건 일식에선 오토시라고 하는 기본 안주로 나오는 건데 기본 안주 치고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메인인 숙성회가 나오기 전에 술과 함께 먹어봤는데요. 우선 한치 다리는 육질이 탄탄한 게 씹는 맛이 좋았습니다. 특별하게 비린내도 없었고요. 그리고 양념은 적당히 간을 주었고 초는 새콤함을 전해주어 산뜻하게 먹기 좋았던 안주였습니다. 그렇게 기본 안주를 먹다 보니 제가 주문한 음식이 드디어 나왔어요. 바로 오늘의 사시미. 가격은 55,000원이며 그 양이 상당히 푸짐해 보입니다. 이날 구성은 제빵어, 참다랑어 뱃살, 참다랑어 속살, 광어, 참돔, 농어, 아기간, 연어, 삼치, 전갱이, 전복찜, 청어, 붕장어 이렇게 13종이 제공되었어요. 한 횟감당 평균적으로 두세 점이 나왔지만 몇몇 횟감은 부위에 따라 더 제공되어서 거의 50점이 넘는 회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2명에서 부족함 없이 먹을 양이고 3명에서는 술안주하기 괜찮은 양으로 보이는데요. 방금 나왔던 한치다리 무침도 양이 적은 편도 아니었고 게다가 잠시 후에 해산물까지 나올 예정이니까 진짜 이곳의 가성비는 끝판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맛도 중요하겠죠? 그렇기에 이렇게 나온 모둠회는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자연산 농어. 농어는 등살과 뱃살이 나왔으며 저는 등살을 먼저 먹어보았습니다. 이걸 딱 먹자마자 느껴진 건 탱글한 육질이었어요. 저온에서 단시간 숙성했을 때 느껴지는 탱글함이 치아에 맞다 끊어지면서 기분 좋은 식감을 전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이곳의 경우 화로로 유통되는 횟감은 웬만하면 화로만 고집하여 깔끔하게 다루는 편이기에 회 자체의 퀄리티는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식감은 숙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여러분이 방문했을 때에는 식감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흰살 생선인 참돔과 광어도 먹어봤는데요. 이 둘은 현재 산란기라서 횟감으로서 뛰어난 맛을 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담백함에 먹기 좋았고요. 농어와 마찬가지로 탱글한 식감이 있어 역시 술과 함께 가볍게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불굴살 생선을 먹어볼까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맛을 본 건 청어인데요. 청어는 비교적 저렴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가시가 많아 이를 손질하는데 손이 많이 가서 이런 수고스러움이 들어가면 마냥 저렴하다고 볼 수만도 없는 어종이죠. 아무튼 이 청어는 간장에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잘 손질된 청어는 부드럽지만 무른 느낌이 아닌 삼겹살의 지방 부위를 먹는 것처럼 연한 식감과 함께 녹아내리며 청어가 지닌 지방의 고소함, 단맛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가시가 아주 살짝 남아있는 것도 있었지만 크게 불편한 식감이 아니었기에 한번 즐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참다랑어를 먹어보았습니다. 참다랑어의 경우 대부분 냉동된 원물을 해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해동을 잘 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탐포포의 참다랑어 속살은 해동이 잘 됐으며 숙성도 맛있게 되어 속살이 지닌 산미가 감칠맛과 함께 다가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뱃살 역시 풍성한 기름짐과 감칠맛에 고소한 회를 선호하는 분들 입에는 잘 맞을 거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름이 제철인 잿방어를 먹어보았습니다. 잿방어는 뱃살이 수렴하는 부위인 배꼽살 부분을 내어주셨는데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일단 화로 잿방어는 육질이 상당히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숙성 과정을 통해 단단함을 줄이며 감칠맛과 지방의 캐릭터를 강조시키는 편인데요. 이곳에서 맛본 잿방어는 숙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맛이라고 보았습니다.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고소하고 감칠맛 역시 좋아 술안주로도 정말 좋더라고요. 겨울철 대방어와는 또 다른 느낌이지만 대방어처럼 기름진 생선을 드시고 싶은 분이라면 숙성이 맛있게 된 잿방어를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금 더 탄포포의 색깔이 묻어있는 회를 먹어볼까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먹은 건 정갱이 초절임으로 정갱이를 식초, 소금 등에 절여 숙성해 각 식당마다 그 맛이 달라 먹는 재미가 쏠쏠한 음식이죠. 이 역시 간장에 살짝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우선 숙성이 상당히 진행된 걸로 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탱글함이 있기보다는 꽤 부드러운 식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신맛, 짠맛이 있고 정갱이 살이 지닌 담백함과 감칠맛이 느껴지는데 묘하게 단맛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단순 살에서 나는 단맛인지 아니면 설탕을 첨가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은근히 단맛이 묻어 있었고 그 단맛으로 인해 초절임의 맛이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숙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정갱이 특유의 생선 냄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린내에 예민한 분이라면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회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나름의 매력으로 맛있게 즐기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양념을 얹은 삼치회입니다. 삼치의 겉면을 굽고 그 위에 고춧가루와 간장으로 만든 양념을 곁들였다고 하는데요. 비주얼만 봤을 때 매콤한 한국식 생선조림 양념이 연상되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제가 눈으로 보고 예상했던 것처럼 부드러운 생선회와 매콤한 생선조림이 섞인 듯한 맛이었습니다. 물론 생선조림에 비해 단맛은 거의 없는 편이었지만 간장과 고춧가루가 주는 그 느낌이 생선조림을 연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육질이 부드럽고 연한 생선조림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와사비와 간장을 찍어 먹고 싶은 맛은 아니었지만 한식스러움이 잘 묻어나 이 역시 술과 함께하기 좋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복찜을 먹어보았습니다. 전복찜에는 전복 내장을 버터로 볶아 만든 소스를 곁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소스의 맛이 생각보다 묵직한 편이었습니다. 꾸덕하다 바로 직전의 질감이었고요. 맛은 짠맛, 감칠맛, 단맛이 다 있었지만 유독 단맛이 강해서 한편으로는 접근성 좋은 맛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복의 경우 상당히 부드럽고 맛은 싱거운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스의 맛이 묵직한 편이라 큰 문제 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외의 붕장어 숙회는 칼집을 잘 내줘서 뼈는 붕장어의 살코기에 추가적인 식감을 더해주었으며 역시 특유의 담백함을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간은 아주 부드럽고 우유가 연상되는 부드러운 담백함과 고소함에 회하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어는 따로 다시마나 소금에 숙성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식감이 정말 부드러웠으며 소스가 더해져 있어 연어의 고소함과 소스 맛으로 먹기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회를 전부 먹어봤고요. 이 다음으로는 인트로에서 말했었던 두 번째 접시를 먹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접시에는 자연산 멍게, 피조개, 그리고 간장에 졸인 아기간이 나왔어요. 앞에 나온 접시에 비해 소박하지만 그래도 55,000원에 회가 이만큼 나오고 해산물까지 추가로 나온다는 건 가성비가 정말 훌륭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안주도 먹어봤는데요. 우선 자연산 멍게는 양식 멍게와 비교했을 때 쓴맛이 조금 더 덜하고 바다내음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피조개는 제철이 지나서 그 맛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연하게 사각한 식감과 은근한 단맛이 있어서 그 맛은 좋았어요. 그 다음으로 아기간 조림은 부드럽고 풍성한 아기간에 감칠맛 좋은 단맛이 잘 묻어있어 술안주로 이만한 게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회와 해산물을 모두 한 번에 즐기고 싶은 분이라면 이곳에서 모둠회 하나만 주문해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음식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탄포포에서 음식을 맛있게 즐겼는데요. 이곳에 대한 한 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성비 좋은 숙성회와 조금 비싼 술, 몇몇 가성비 좋은 업장을 보면 음식의 가격은 최대한 착하게 하고 술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이곳 역시 그런 구조로 술이 필수 주문이며 술의 가격도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음식의 가성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술값이 조금 더 비싼 건 큰 문제가 없어 보였으며 그리고 술안주하기 좋은 해산물 안주의 퀄리티도 좋아서 회와 술 한잔 하고 싶은 분들께 이곳만한 곳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요즘같이 선선한 날에 맛있는 술과 함께 가성비 좋은 회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을 보고 이곳의 음식이 괜찮아 보인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